유럽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빵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만큼 빵을 즐겨 먹지만 정작 당뇨병은 드물다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유럽에서는 어디서든 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는 시간, 프랑스 가정에서는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를 꺼내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엔 이탈리아 직장인이 가볍게 들고 나온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는데 그 안엔 햄과 채소 그리고 치즈 한 장이 들어있어 간단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오후에는 영국 사람들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홍차를 음미하며 곁들인 스콘과 잼을 즐깁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독일 가정 식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호밀빵과 소시지 감자 샐러드가 하루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이처럼 유럽인들의 빵 사랑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선 생활 방식에 가깝고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고탄수화물 식품을 일상처럼 먹는 그들이 오히려 많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유럽 국가의 성인 당뇨병 비율은 7%에도 미치지 않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는 이미 이 비율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똑같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데 왜 아시아인의 혈당은 더 쉽게 무너질까요? 혹시 유럽의 빵에는 혈당을 막아주는 무슨 비밀 재료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 4가지 핵심 원인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6가지 혈당 조절 식품까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식재료들을 매일 번갈아가며 섭취하면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단순히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우리 몸이 무감각해지는 현상입니다. 원래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옮겨 에너지로 활용하게 해주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운반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결국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당을 먹었느냐보다도 우리 몸이 그 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럽 사람들처럼 매일 빵을 먹더라도 체내에서 당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대사 능력이 유지된다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빵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며 모든 빵이 같은 방식으로 몸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주목받고 있는 통밀빵과 호밀빵처럼 전통적으로 오래 발효한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 발효종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숙성한 빵은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 통밀에 남아있는 껍질과 배아의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지고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이 섬유질은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어 포도당이 천천히 방출되게 만들며 혈당은 마치 완만한 언덕을 오르듯 서서히 상승할 뿐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은 또 하나의 조절 장치처럼 작용하여 전분 분해 속도를 한 번 더 늦추고 식후 혈당 곡선을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익숙한 흰빵이나 흰쌀밥처럼 고도로 정제된 전분은 섬유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며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마치 로켓을 탄 듯 급상승한 혈당 앞에서 인슐린은 대응할 틈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위해 설탕과 기름을 과도하게 넣고 빠른 발효를 위해 공정을 단축한 빵들입니다. 이런 빵은 맛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몸속에서는 혈당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폭탄이 되어 반복적으로 쳤다 내렸다 하는 혈당 변동을 만들고 결국 췌장 기능에 부담을 주어 당뇨의 씨앗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김민정 씨는 독일이 아닌 한국 여행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합니다. 처음에는 빵을 먹으면 혈당이 무너질 것이라 걱정했지만 전통 방식으로 구운 통곡물 빵을 먹고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걷는 시간이 늘어나자 오히려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탕을 거의 넣지 않은 빵과 자연스럽게 늘어난 활동량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빵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섬유질을 잃은 정제 전분과 움직이지 않는 생활 방식이 진짜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식사의 조화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식탁 위에 놓인 한 조각의 빵도 절대 혼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영양소가 어우러진 조합으로 함께 나오죠. 마치 몸속 혈당을 다스리는 황금 팀워크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를 떠올려 보세요. 바삭하게 구운 통밀빵 위에 부드러운 아보카도 으깬 것을 얹고 그 위로 훈제 연어를 살짝 얹습니다. 옆엔 방울토마토와 양상추 잣이 곁들여진 색색의 샐러드 한 접시. 이 한 접시에 담긴 복합적인 식재료는 단순히 입맛만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채소의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결국 식사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포도당이 서서히 흘러나와 혈당이 갑작스레 치솟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연어와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고 아보카도와 들기름은 몸에 좋은 지방산을 공급해줍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식단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가급적이면 자연에 가까운 식품 가공이 덜 된 본래의 재료를 선호합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먹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항상 곁에 두고 즐깁니다. 드레싱조차도 인공 소스보다는 향긋한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한 방울로 충분하죠. 이러한 재료들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면역 기능과 대사 균형을 돕는 식이섬유도 듬뿍 들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직장인의 식단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달달한 가공 우유 하나와 부드러운 단팥빵 하나로 아침을 해결하고 점심은 달고 기름진 소스를 얹은 흰쌀 도시락에 짠 국물과 튀김 반찬. 오후엔 달달한 카페라떼, 퇴근 후엔 포장마차에서 튀김과 맥주로 마무리. 이렇게 하루 종일 섬유질은 거의 없고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만 과잉 섭취된다면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들의 가공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제과점에 달콤한 빵부터 편의점 과자, 탄산음료, 빙수, 간편식, 도시락까지 숨겨진 당과 식품 첨가물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오랜 시간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몸 안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병의 위험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전통 식단의 대표격인 지중해식 식사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곡류,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 그리고 적당량의 해산물과 유제품이 어우러진 구성은 하루 식단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맛있는 식사 그 이상으로 건강한 혈당 유지와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로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식단의 조화와 식재료 선택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식생활은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는 한 끼를 다시 구성해보는 것, 거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바로 일상의 습관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혈당을 잘 관리하는 데는 식사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죠.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저녁 무렵 가족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경주의 골목길이나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식사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산책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운동하려 애쓰지 않아도 몸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런 습관은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포도당이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식후에 몸을 살짝 움직여주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빨아들이듯 사용하면서 혈중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밥 먹고 천천히 걸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처럼 식후의 산책은 혈관 속 당분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루의 생활 리듬도 꽤 안정적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고 늦은 밤에 폭식하거나 과식을 하는 일은 드뭅니다. 보통 저녁 식사는 해가 지기 전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나고 음식의 양도 많지 않으며 소화가 잘 되는 재료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따금씩 고소한 치즈나 진한 와인,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기도 하지만 그들은 적당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두 입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과하게 몰두하지 않죠. 그렇게 절제 속의 즐거움을 아는 태도가 곧 건강을 지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몇 시간은 충분히 위장을 비우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밤 10시 넘어서 치킨을 시키고 떡볶이나 삼겹살을 야식으로 즐기며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먹고 늦게 자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자연스러운 흐름도 엉키게 됩니다. 결국 몸은 점점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작은 흔들림 하나에도 쉽게 불안정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식사 후에 작은 산책, 일정한 식사 시간, 늦은 밤에 절제된 습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생활 태도 같지만 사실은 혈당과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누구나 지금부터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죠. 혈당 관리는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조명을 낮추고 차분한 음악을 틀며 하루를 정리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기죠. 이러한 정서적 안정과 충분한 수면은 몸속 호르몬의 흐름을 안정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늦게까지 버티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야근과 야식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자정 넘어서야 식사를 마치고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면 신경계는 늘 긴장 상태에 놓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과도하게 분비되며 결국 혈당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엔 피로일 뿐이던 것이 언젠가부터 공복 혈당을 올려놓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전적 배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유럽인들은 수백 년 동안 빵을 주식으로 삼아왔고 그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신체 구조에 적응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췌장은 반복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왔고 이는 마치 동일한 연료를 계속 넣으며 최적화된 엔진처럼 반응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저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왔으며 어떤 시기에는 식량 부족이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정제된 전분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체내 인슐린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마치 작은 배에 갑자기 큰 화물을 실은 것처럼 처음에는 버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인들의 인슐린 분비 예비력이 서구인에 비해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유전적 차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 좋다면 이 위험은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타고난 체질을 과신하며 관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유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식사와 수면 움직임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당에 약한 체질이라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식탁의 구성을 바꾸고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생활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유럽 사람들이 하루 3끼 빵을 즐겨도 당뇨병 발병률이 낮은 건 특별한 체질 때문이 아니라 음식 선택과 생활 습관을 정교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멀리 있는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6가지 식품은 혈당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도움을 주는 음식들로 그 어떤 약보다도 부작용 없이 몸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하나씩 식단에 돌려가며 넣기만 해도 혈당은 놀랄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로 특히 추천되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이미 잘 알려진 고섬유 곡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올라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체내에 작은 필터망을 씌운 것처럼 포도당이 천천히 스며들도록 도와주죠.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도 높아 영양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아침마다 설탕 없이 끓인 귀리죽 한 그릇이나 무가당 귀리 플레이크를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고를 땐 꼭 첨가물이 없는 순수 귀리를 선택해야 하며 달달한 맛이나 향이 추가된 가공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매운맛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자극적인 향과 맛을 내는 성분들이 오히려 혈관을 확장하고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도와줍니다. 꾸준히 섭취하게 하면 혈당을 낮추는데 자연스러운 보조 역할을 하며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몸속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평소 볶음 요리나 찌개 국물에 양파를 적극적으로 넣거나 구운 양파를 곁들여 먹는 방식도 무척 간편하고 좋습니다. 다음은 쓴맛으로 유명하지만 효능만큼은
확실한 식재료,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는 흔히 식물성 인슐린이라 불릴 정도로 당대사를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며 세포의 당 활용 능력을 높여줍니다. 여주의 쓴맛이 입에 거슬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쓴맛이 약효의 본질입니다. 여주볶음, 여주돼지국 또는 여주를 건조해 차로 끓여 마시는 방식도 좋고, 너무 바쁠 땐 말린 여주를 우려내는 간편한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과 타닌이 들어있어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후 한 잔의 녹차는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당의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며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단,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것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식사 직후나 간식 후 마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히 먹으면 가장 효과를 보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다양한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식사 후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게다가 마그네슘, 셀레늄 등의 미량 영양소까지 갖추고 있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숟갈 정도, 간식처럼 챙겨 먹되 절대 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상태 그대로의 원물 견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직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 있는 곤약입니다. 곤약은 물에 불어나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며 장에서 포만감을 주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칼로리가 매우 낮고 수용성 섬유가 아주 풍부해 당뇨 관리뿐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곤약면, 곤약밥, 곤약떡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국물 요리나 정월, 심지어 볶음 요리에도 넣기 쉬워 식단 구성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평소 면 요리를 즐기는 분이라면 일부를 곤약면으로 대체해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6가지 식재료는 매일 식단의 구석구석에서 작지만 강력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 밥상 위의 재료들이 바로 혈당의 속도를 조절하는 진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 사람들이 매일같이 빵을 즐기면서도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는 비밀은 결코 특별한 체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현명한 선택이 있었고 식재료의 궁합을 따지는 섬세함과 일상의 습관을 지키는 끈기가 있었으며 여기에 유전적인 약간의 이점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유전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결국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제된 설탕이나 흰쌀, 흰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대신 통곡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한 끼 한 끼가 균형을 갖추도록 챙기고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소화를 돕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는 귀리죽을 곁들이고 점심 반찬에는 양파를 살짝 볶아 넣고 오후에는 녹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며 저녁 요리에는 여주를 더하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한 줌 정도 챙기고 필요하다면 곤약으로 밥이나 면의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 구성이 결코 어렵지도 맛이 없지도 않다는 점에서 더욱 반가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강을 위해 맛을 포기할 필요도 당뇨를 두려워하며 외식조차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혈당을 다스리는 법, 이미 해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당뇨병과 멀어지는 길, 결코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복용 중인 당뇨약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김준호 박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4가지 핵심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절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면서도 혈당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세포는 특정 미네랄을 갈망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1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는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이 값싼 영양소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상 연구에서는 이 미네랄들이 공복 혈당을 30포인트 이상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췌장은 이와 관련된 치명적인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네랄 없이는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이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부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등하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지 않으며 발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그 모든 증상은 사실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미네랄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이 이 4가지 미네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면서 약을 끊거나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증거는 명확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주류 의학은 여전히 값비싼 약만을 권하며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자연의 해답에 대해선 끝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이 알게 될 이 내용은 앞으로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김준호 박사가 늘 강조하지만 병원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숨겨진 핵심 무기입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해 소화기관을 조용히 통과하며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세포 깊숙이 스며들어 하룻밤 사이에도 당뇨 관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의료 현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필수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을 조율하는 중심축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 성인 중 상당수가 매일 위험할 정도의 결핍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은 더 가혹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계속 배출하게 되고 하루 수십 밀리그램씩 빠져나간 이 손실이 혈당 조절을 무너뜨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버립니다. 문제는 증상이 너무 조용히 스며든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당뇨 탓이라 여기지만 실제 범인은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찢어질 듯 경련이 오고 잠에서 벌떡 깨거나 눈밑이 이유 없이 떨리고 8시간을 자도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심장은 갑자기 박자가 흐트러지고 혈압은 소리 없이 오르며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머리는 멍해져 간단한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고 장은 느려져 변비가 일상이 됩니다. 더 무서운 신호는 손발의 저림과 찌릿함입니다. 모두가 당뇨 신경병증이라 단정하지만 몸이 마그네슘을 절실히 요구하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초콜릿이 유난히 당기는 것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혈당을 낮추는 방식이 처방약에 필적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 미네랄은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 때 필요한 잠금 장치를 부드럽게 윤활해 주듯 작동합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루 400mg만으로도 12주 안에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내려가고 공복 혈당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시구 급격히 치솟던 수치 역시 안정적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마그네슘이 탄수화물을 태우는 데 필요한 효소들을 정확히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바로잡는 순간 인슐린 민감도는 크게 개선되고 세포는 다시 인슐린의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염증 장벽이 허물어지며 인슐린 저항성은 줄어들고 오래 망가져 있던 수용체도 회복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는 다시 힘을 얻어 혈당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심혈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이완되며 혈압이 내려가고 불규칙하던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딱딱해졌던 동맥은 부드러워지고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과정이 억제돼 심근경색 위험도 낮아집니다. 신경은 포도당의 독성으로부터 보호받아 통증과 저림이 완화되고 신장은 여과 기능을 지키며 단백뇨가 줄어듭니다. 뼈 역시 단단해져 골절 위험이 감소합니다. 식품으로는 호박씨, 시금치 다크초콜릿, 아몬드, 검은 콩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재료들이 도움이 되지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흡수가 뛰어난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음식과 함께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처음에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형태는 위장에 부담이 적고 밤에 섭취하면 깊은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과도한 섭취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일부 약물과는 시간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무너진 혈당 균형과 몸의 리듬을 다시 세워줍니다. 김준호 박사는 두 번째로 중요한 미네랄로 크롬 피콜리네이트를 꼽습니다. 크롬은 미량만 있어도 인슐린 기능을 조절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피콜리네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일반 크롬보다 3배 이상 높아 우리 몸에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은 현대의 가공식품과 정제곡물에서 90% 이상의 크롬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단 음식을 자주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은 크롬을 오줌으로 버리기 시작하고 이 결핍은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결핍은 너무 평범한 증상으로 나타나기에 대부분의 의사들도 쉽게 놓칩니다.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당장 단 게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으며 커피 없이는 하루가 안 굴러갑니다. 단 것을 참지 못하고 눈앞의 빵집 간판만 봐도 뇌가 흥분합니다. 머릿속이 뿌옇고 방에 들어갔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으며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식욕이 폭발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며 예전보다 뱃살이 더 쉽게 붙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어지럽고 식사 사이에 손발이 떨리는 느낌도 익숙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몸이 이유 없이 차가워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이러한 악순환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미네랄은 인슐린 수용체를 직접 켜주어 작동하지 않던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0, 400 마이크로그램의 섭취로 단 12주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0.05, 0.8% 낮출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평균 15, 225 정도 떨어지고 식후 급상승하던 혈당도 20지 35까지 낮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크롬이 인슐린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무려 40%까지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35지 향상되며 인슐린 저항성은 34.2% 감소합니다. 간에서 과잉 생산되던 포도당이 25% 줄어들고 근육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대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심혈관 건강도 큰 혜택을 봅니다. 크롬은 중성지방을 15, 20%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8, 12% 증가시키며
나쁜 LDL 입자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혈압은 평균 5, 8 감소하고 혈관 기능은 22% 향상됩니다. 동맥 경화 진행이 18% 느려지고 혈관 내피 기능이 뚜렷이 좋아집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 위험은 25%나 감소합니다. 신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세포 손상을 막고 신경통증은 23% 줄어들며 당뇨성 신장질환 진행도 22% 늦춰집니다. 단백뇨가 15, 20% 줄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도 안정화됩니다. 체중 면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은 12% 늘고 체지방은 8, 10% 감소합니다. 자연식품에서 크롬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현대 농업으로 인해 토양의 미네랄 함량이 감소해 함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반컵에 약 11 마이크로그램 포도즙 한 컵에는 8 마이크로그램 칠면조 가슴살 100g엔 2 마이크로그램 그린빈 반컵엔 1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습니다. 통밀빵 한 조각엔 약 3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프리미엄 보충제가 더 안전합니다. 약국이나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표 제품으로는 토론사의 크롬 피콜리네이트, 500 마이크로그램 나우푸드, 200 마이크로그램 솔가, 500 마이크로그램 퓨어 캡슐레이션, 500 마이크로그램 게로 포뮬라, 200 마이크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하루 200, 400 마이크로그램을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연구에서는 하루 2회 200 마이크로그램씩 나눠 복용한 경우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권장량을 넘지 않는다면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7,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신장 손상이나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과 함께 복용 시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혈당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200 마이크로그램부터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보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김준호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 미네랄은 아연 피콜리네이트입니다. 아연은 당뇨 관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미네랄 중 하나로 꼽히며 그 중에서도 피콜리네이트 형태는 다른 아연보다 체내 흡수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형태의 아연은 특정 유기산과 결합해 마치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고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췌장은 인체 장기 중에서도 아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연은 인슐린의 생성과 저장, 그리고 분비 과정 전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속 아연이 서서히 부족해지면 경고 신호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아물던 상처가 몇 주씩 남아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고 피부에는 잘 낫지 않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음식 맛이 살아나지 않고 많은 당뇨 환자들이 식욕 저하와 극심한 피로 머리가 안개 낀 듯한 상태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호소합니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혈당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혈당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는 세포 수준에서 인슐린 작용을 직접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0mg의 아연을 섭취했을 때 석 달 이내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공복 혈당 역시 평균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식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기던 분들도 점차 안정적인 수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연이 인슐린 감수성을 20에서 30% 이상 끌어올려 세포가 다시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혈관계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아연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발과 손의 저림과 감각 이상으로 고통받던 신경 손상도 아연이 신경 섬유를 보호하면서 점차 완화되고 신경 전달 속도 역시 개선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능력이 회복되며 기능 지표가 의미 있게 좋아지고 눈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망막을 보호해 당뇨로 인한 시력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품으로는 굴, 소고기, 호박씨, 병아리콩, 캐슈넛 등이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0에서 50mg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권장량을 초과하면 메스꺼움이나 복통, 두통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굴이 흡수를 방해해 빈혈이나 면역 저하를 부를 수 있고 일부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있어 복용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아래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연 피콜리네이트는 눈에 띄지 않게 무너진 혈당 균형과 몸의 회복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김준호 박사는 마지막 네 번째로 셀레노메티오닌을 소개합니다. 이 미네랄은 셀레늄 중에서도 흡수율이 가장 높은 형태로 실제 체내 흡수율이 90%에 달합니다. 일반 셀레늄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셀레노메티오닌은 우리 몸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되는데 이 점 때문에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몸속에서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갑상선과 췌장은 셀레늄을 꼭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항산화 효소를 만들기 위해 셀레늄을 저장해두는데 이 효소들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각종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이 고갈되면 몸은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예전보다 훨씬 덜 먹는데도 체중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근육에는 힘이 빠지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며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고 손톱엔 하얀 줄무늬가 생깁니다. 후각과 미각이 무뎌지고 머릿속은 안개 낀 듯 흐려지며 감정 기복은 스스로도 낯설 만큼 심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면역력이 무너져 평소엔 끄떡없던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고 상처 하나가 도무지 낫지 않게 됩니다. 셀레노메티오닌은 이런 혼란 속 혈당 조절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라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췌장의 베타세포를 산화 손상에서 보호하는데 이는 곧 인슐린 분비 능력과 직결됩니다. 하루 200마이크로그램만 섭취해도 당화혈색소 수치를 0.6에서 1.4%까지 낮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공복 혈당 역시 18, 30포인트 떨어지고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도 240에서 165, 180까지 안정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28, 7, 42% 증가하며 동일한 인슐린 양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혈관 염증 수치는 32% 감소하고 산화된 나쁜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 혈관을 건강하게 지킵니다. 혈관 탄성은 24% 향상되어 고혈압과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들며 신경 손상도 이익일 7%나 억제됩니다. 특히 신경세포를 감싸는 마이엘린층이 보호되어 당뇨성 신경병증이 늦춰지고 손발 저림과 화끈거림이 완화됩니다. 신장 기능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당뇨로 인해 생기는
노폐물 축적을 셀레늄이 막아주며 신장 여과율이 166-21% 향상되고 간 해독작용은 3% 증가해 독소를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브라질 너트가 100g당 무려 1917 마이크로그램을 함유해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며 참다란 거는 92비 가자미는 47 정어리는 53, 풀먹인 한우는 33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 보충제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라이프 익스텐션 셀레늄 복합제, 토론 셀레늄 퓨어, 캡슐레이션 셀레늄 CLA, 셀레노메트, 그리고 SGA 셀레늄이 있으며 모두 100, 200 마이크로그램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00, 400 마이크로그램이며 식사 중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9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마늘 냄새가 나는 입 냄새, 입속 금속맛, 탈모, 가속 손톱 변형, 피부 염증, 소화장애 등 셀레노시스라는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경 손상과 혼란 떨림 증상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하며 임산부는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호르몬 변화가 클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김준호 박사는 강조합니다. 이 4가지 미네랄을 지금 바로 일상에 더하는 순간 당신의 혈당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이미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이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미네랄만으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합병증 위험까지 줄어드는 변화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이게 했다면,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미네랄 결핍의 진실이 충격적이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떤 미네랄부터 시작해볼 계획인지 간단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혈당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이 오늘 이 정보를 안다면 오랜 시간 갇혀있던 혈당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혈당 혁명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